자, 여러분, 우리가 시작했나?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5-3번 무역의 성장하는 과정, 뭐 WTO, 뭐 GATT 이런 거 배웠고요. 이제 오늘이 여러분들 5-3단은 무역 마지막 내용입니다. 페이지로는 43페이지고요. 무역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뭐 영향 이런 것들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아마 43페이지 요거 한 장만 한 바닥만 하면 끝날 거니까 금방 할 것 같아요. 봅시다. 바로 할게요. 첫 번째, 무역의 확대가 미친 영향, 무역 확대의 긍정적인 영향을 먼저 봅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본다는 말은 이 뒷장에 뭐가 있다는 소리야?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소리죠. 자,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증가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했던 굉장히 고급되고 값비싼 물건들 누군가 만들었다라고 해도 돈이 많은 사람만 즐길 수 있었던 그런 물건들을 다른 나라에서 저렴하게 수입해옴으로써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는 뜻이야.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국내에 부족한 상품들이 확보되고 당연히 이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생활 만족감은 상승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외국 시장을 개척해야 돼. 일단 우리 물건도 나가서 수출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 다른 나라에서 수출을 통해 경쟁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수입돼 들어오는 휴대폰도 우리가 같이 경쟁에 싸워 이기려면 뭘 필요해? 기술의 혁신을 필요로 할 거 아니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아이폰 3라는 스마트폰이 생겼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써보지도 못한 나라였거든요. 이때 아이폰 3가 들어오니까 불이 나게 삼성에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급하게 폰을 하나 만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폰 옴니아라는 폰이에요. 근데 처참하게 발립니다.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옴니아 1, 2, 3가 다 망해요. 그 다음에 아씨 옴니아 이거 안 되겠다. 야 새로 만들어. 진짜 절치부심해. 이를 갈고 만들어 해서 만든 게 오늘날 뭐야? 갤럭시 시리즈예요. 이런 식으로 외국 기업과 경쟁을 위해서는 계속 기술을 혁신하고 개발을 하고 심지어 오늘날은 폰을 어떻게 반으로 접잖아. 이거 다 뭐 때문이야? 경쟁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국내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엄청 향상되고 국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자, 세 번째, 규모의 경제와 고용 창출.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규모의 경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규모의 경제. 생산 규모가 커지거나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단가가 하락하는 현상. 자, A라는 나라에서 옷을 한 벌 만듭니다. 옷을 한 번 만드는데 500원의 돈이 필요해요. 아니다. 좀 더 크게 키우자. 옷을 한 벌 만드는데 5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A는 이 옷을 B나라에 팔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만 원에 판다고 칩시다. 자, B에서는 A에서 수입한 이 5만원짜리 옷을 살 확률보다 A에서 수입하는 3만원짜리 옷을 살 확률이 더 크겠죠. 싸야 살 거 아니야. 자, 5만원짜리 옷의 생산 단가를 낮추려면 얼마로? 3만원으로 옷을 100벌 만들면 됩니다. 옷을 많이 만들수록 옷을 만드는 생산비가 낮아져요. 옷을 1000벌 만들면 만원이 되고요. 옷을 10,000벌 만들면 5,000원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옷을 잔뜩 만들어서 더 저렴하게 만든 다음에 물건을 파는 게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란 뜻이야. 뭐는 규모의 경제란 뜻은. 자, 이런 옷만 그런 게 아니고 자동차, 선박 이런 대규모 생산 시설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규모의 경제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겠죠. 자동차 한 대 여러분들이 집에서 뚝딱뚝딱 만들려면은 뭐 10억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차에서 뭐 GM 대우에서 뭐 르노 삼성에서 이런 차 만들면은 몇 천만 원이면 만들잖아.
그런 차이. 자, 네 번째, 새로운 기술이 전파됩니다. 앞선 기술에 접근을 쉽게 만들어 선진국의 첨단 기술을 수용하게끔 훨씬 더 우리보다 좋은 기술을 빨리 접근할 수 있게 만든다는 뜻이야.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기술을 수출해서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실 요 문장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성이 휴대폰을 반으로 접는 기술을 만든 다음에 자 이거 누구나 쓰세요 하고 이 기술 비법을 뿌릴까? 절대 안 뿌리지. 죽는 날까지 갖고 갈걸요? 누군가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 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개발한 기술은 웬만하면은 다른 나라, 다른 기업에 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자, 물론 여기 이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건 아니야.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문화교류 활성화. 외국의 문화를 국내에서 쉽게 누릴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 문화가 외국에 소개되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인다. 당연하죠. 외국 나가면 쌈성 유명해요. 자, 다양한 문화를 누릴 기회가 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당연하죠. 자, 여기까지가 무슨 영향? 긍정적인 영향. 그렇다면 반대로 모두 봐야 돼요. 부정적인 영향도 봐야죠. 부정적인 영향. 첫 번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산업은 망합니다. 자, 값싼 수입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이 아이폰과 경쟁할 수 있는 갤럭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게 경쟁력이 오타다. 부족이죠.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있는 상태에서 값싼 외국 기업의 상품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나라 휴대폰 제조업의 시장은 붕괴되겠죠. 삼성이 끝까지 내가 지금 계속 삼성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삼성 뭐 빠돌이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또 욕할 때는 신랄하게 욕합니다. 어쨌든 삼성이 제조업으로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영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경쟁력이 만약에 그 당시에 삼성이 아이폰 그냥 쓰게 냅두자 뭐 우리가 새로 저거에 뭐하러 경쟁하냐 해서 갤럭시 안 만들었고 딴 거 안 만들었어 봐. 누군가는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 그건 가정일 뿐이고요. 아마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만들기. 아마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200만원 300만원 주고 아이폰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폰 가격을 더 못 올리는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갤럭시라든가 아니면 옛날엔 지금은 LG가 폰 시장을 다 접었지만 뭐 옛날에 LG의 뭐 G7, 뭐 G9 이런 식으로 다른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이 가격을 그만큼 더 못 올리는 그런 효과도 가져옵니다. 자, 두 번째,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심화됩니다. 당연하죠.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뭐 반일 불매 운동에서 일본 거 안 쓰고 뭐 반중 운동에서 중국 거 안 쓰고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욕하고 하는데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요, 일본 경제가 무너지면요, 우리도 무너집니다. 이게 뭐 어느 나라가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 세계는 특히 동아시아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는 수입으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순식간에 다른 나라 어디 우리한테까지도 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뭐 가끔 그런 말도 해요.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이 걸린다고. 예,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런 식이죠. 수입 물품의 생산이 감소하고 예를 들어 중국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거의 모든 키보드와 마우스는 중국산일 거거든요. 뭐 저 로지텍인데요. 뭐 저 인텔 거 쓰는데요. 쓸데없고 그냥 다 제조는 중국이에요.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이 회사들이 다 문 닫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이마트 가서 뭐 삼성 디지털 프라자 가서 이마트 가서 홈플러스 가서 키보드 한 개 사려고 보면은 아마 키보드 10,000원짜리가 50,000원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중국에서 만든 키보드 마우스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키보드 마우스를 사야죠. 그러니까 이게 꼭 어느 나라와의 뭐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로 그 나라를 무작정 욕할 것만은 아니라 결국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뭐 어느 나라에 대한 반일, 뭐 반중, 뭐 반미 이런 특정 불매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순간 욱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결국 영원할 수 없어요.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큰 소리 치고 떳떳하게
홍군형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빠릅니다. 자, 세 번째, 국내 실업 증가. 당연히 이거는 여기 1번과 연결되는 얘기예요.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산업과 기업은 쇠퇴할 거고, 그럼 일자리와 소득도 감소할 거고, 당연히 사회적인 불안도 많아질 거고, 그 말은 다시 경제적인 개인의 어려움도 늘어날 거고, 소득 분배의 불균형도 심화될 거고, 당연히 사회 통합을 방해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무역 확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그리고 무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필요로 한다는 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무역에 관련된 5-3번 내용이고요. 자, 이제 빈칸 한번 채워보고 무역에 관한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별로 생산 요소가 다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상품을 생산할 때마다 국가 간에 무엇은 차이가 발생한다. 쓸게요. 생산비. 아마 줌으로 했으면 같이 했을 텐데. 두 번째, 국가마다 보유한 생산 요소의 종류가 다르고 양이 다르고 기술 수준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국제 분업이 필요하다. 너는 짬뽕 만들어, 난 짜장 만들게, 나눠 먹자. 이게 국제 분업이죠. 자, 세 번째, 세계 각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특화 생산하여 무엇을 통해 교환한다면, 두 글자 계속 배우고 있는 뭐야? 무역을 통해 교환한다면 거래 당사국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4번, 무역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은, 자, 여기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일정 수준까지 생산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규모의 경제. 자, 마지막,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 등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을 뭐라고 부른다? 프리, 자유, 트레이드, 무역, 어그리먼트, 어소시에이션인가? 협정, 자유 무역 협정, 영어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이거 어그리먼트인지 어소시인지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FT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3이 아니죠. 5-3단원 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은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